네, 먼저 버리는 반파 정류기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전파 정류기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 그 다음에 브리지 렉티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하고 브리지 렉티파이어하고 혼동을 일으키는데요. 이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는 요즘은 거의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다 브리지 렉티파이어로 다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혼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릅니다. 하지만은 뭐 실무에서는 쓸 일 없겠네. 하지만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굳이 구분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공학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 전파 정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회로를 구현했습니다. 자,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라인 볼테이지는 약 120V가 되고요. 120V 60Hz가 되고, 이때 피크치는 170V입니다. 이 라인 전압은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전력이 전달이 되고요. 이때 전력이 전달이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2.7V가 전달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2.7V로 전달이 됩니다. 실어치에서는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이건 지금 실어치입니다. 피크치로 따지면 60V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을 끄겠대. 일단 요 전압이 라인 볼테이지예요. 요 라인 볼테이지. 라인 볼테이지는 120V 60Hz. 그 다음에 요 전압이 여기 요 색깔, 이 색깔을 뭐라고 하나? 이 색깔이 바로 요 전압입니다. 이게 40.7V일 때 피크치는 70V입니다. 이걸 갖다가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애매하네 색깔이.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 플러스일 때의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이건 일단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어떠한 경우도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끊었고, 네. 잠깐 껐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 전압까지 현재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전압이고요. 현재 출력 전압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현재 전압은 출력 전압은 요 포인트의 전압이거든요. 요 전압. 요 전압은 바로 요 전압을 알아보게 되면은요. 요런 식으로 나타나요. 요런 식으로. 지금 풀웨이브, 요 전압이 풀웨이브로 동작할 때, 이 전압이 풀웨이브 동작할 때, 이 음의 전압에 해당하는 것은 양의 전압으로 나타나고, 양의 전압은 그대로 따라가고, 음의 전압은 양의 전압으로 따라가고. 먼저 번 같은 경우는 반파 정류겠죠. 여기 없었습니다. 하나만 있고, 이게 건너뛰기 식으로다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갖다가 진동하는 DC 전압이라고. 이 전압을 갖다가 펄스 웨이팅 DC라고 그래요. 펄스 웨이팅 DC. 펄스웨이팅이 스페링을 잘 모르겠네요. 펄스웨이팅인가? 펄스웨이팅. 펄스 DC라고 할게요. 펄스 DC. 네. 펄스 DC. 스페링은 제가 좀 까먹었어요. 펄스 DC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DC라고 합니다. 이 전압이 먼저하고 달리 DC의 양이 더 많아졌어요. DC가 더 많아졌고, 이 간격이 촘촘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필터를 한번 거쳐볼게요. 현재 이 전압이거든요. 여기 이 전압. 현재 요 전압이거든요. 여기 필터를 갖다가 커패시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커패시터를 넣어보니까는 아까 펄스 세팅 하던 그 전압, DC 전압이 이렇게 일정하게 예쁜 전압으로 나타났고요. 이때 DC 전압은 약 60V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60V가 나오네요. 지금 이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우보드 부하입니다. 여기다가 부하를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부하를 걸어볼게요. 부하를 거니까는 부하를 거니까 전압이 약간 떨어지면서 전압이 예쁘지가 않아요.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공급 전압은 약간 드롭이 발생합니다. 아까보다 약 20V라는 그 큰 전압이 발생했습니다.
큰 전압이 발생했고요. 이거는 지금 실험을 위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20V까지 60에서 20V면 거의 33%까지 전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걸 다시 한번 부하를 꺼보고요. 아까는 이 DC 전압이 상당히 깔끔히 매끄러웠습니다. DC 전압이 상당히 매끄러웠는데 일정하게. 근데 부하를 연결하는 그 순간부터 이 전압이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이것도 리플인데요. 이거는 충방전이 짧은 시간이나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충전되고 이것이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과거 이것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커패시터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인덕터, 그러니까 초크라고 하죠. 이걸 초크라고 합니다. 초크 앰프 필터. 지금 커패시터를 써가지고 일정하게 잡아줬고요. 커패시터를 끌어볼게요, 다시요. 자, 커패시터를 끊어지게 되면 다시 전압을 이런 식으로다가 펄스 DC 전압이 돼요. 펄스 DC 전압. 펄스 전압이 된 것을 커패시터를 이걸 잠깐 옮겨볼까요? 이거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네. 이걸 좀 더 옮길게요. 이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부터. 필터 부분만 보겠습니다. 네, 좀 나아졌네요. 자,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요. 네. 그러면 이 전압이 이렇게 펄스 세팅이 되는데, 여기 커패시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커패시터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부하를 껐어야 되는데, 네, 부하를 껐어요. 부하를 끄고 다시 커패시터를 연결해 보니까는, 다시 리셋 다시 하겠습니다. 리셋 다시 하고, 네, 다시 하고, 네, 리셋 하셨습니다. 자, 여기 펄스 세팅인데 여기에다가 커패시터를 연결하는 그 순간에 얘는 일정하게 DC 전압 60V를 유지해 줍니다. 60V. 근데 지금 라인 볼테이지가 아까 40V 정도 됐습니다. 40V 정도. 라인 볼테이지가 약 40V 정도 됐었는데 지금 DC 전압이 60V로 된 충분히 충전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저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 부하를 연결해 보게 되면은요. 이 전압이 뚝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약 40V 조금 넘게 떨어지는데 이 전압은 요 전압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40V 시로치로 일치하게 됩니다. 시로치로. 자, 이 40V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전압 이 전압인데 이 전압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얘도 일종의 여기서 약간의 부하를 연결하는 그 순간에 충방전이 이루어져요. 지금 부하는 그나마 좀 경부한데 이걸 갖다가 오버로드 걸어볼게요. 오버로드를 걸릴수록 이 전압이 낮아지지만은 좀 리플은 좀 약간이나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걸 갖다가 경부하로 걸어보고요. 예, 경부하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나마 이것도 퍼펙트하게 일정하게 DC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초크라고 해서 인덕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초크라고 연결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 회로에다가 초크를 연결해 보면은요. 지금 현재 초크가 없는 상태예요. 초크 연결해 보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자, 연결했습니다.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에서는 충방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서 이 전압을 DC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한 그 초크 필터 같은 경우, 이러한 초크는 과거 텍스트를 보니까는 1970년대 이전에는 이걸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초크 필터를 갖다가 그 전원 쪽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나마 있다면 오디오 파워 앰프에
렉티파이어만 쓰이고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네, 저도 실무에서 이거 초크 필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제가 했을 때는 오디오 쪽은 이미 시장이 거의 죽는 상황이었고, 제가 일을 초기 시작했을 때, 제가 신입사원 일할 때 오디오를 갖다가 LG전자나 뭐 삼성전자에서 일본 만들었는데 거의 하향 산업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게 많은 경험은 없지만은 이 초크 필터 자체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풀웨이브 렉티파이어 전파 정류기에서는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잠깐 보여보고 이쪽 회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는 편의상 부하를 연결할 때 부하를 지금 끌었을 때는 부하가 연결이 안 됐을 때는 60V로 피크로치를 유지하지만은 부하를 연결하면서 전압이 뚝 떨어지면서 리플이 약간나마 보이기 시작한다. 이 리플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커패시터하고 이 초크 필터를 가지고 과거에 했는데 커패시터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오디오를 실제 제작하면서 이 초크 필터를 갖다가 써보고 안 써보고에 따라서 음질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초크 필터가 아니라 정전류 다이오드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전류 다이오드 회로. 먼저 번에 제가 다이오드를 설명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그 정전류 다이오드 방식으로 쓰게 되면 이 리플이 더 줄어드는데 이 정전류 다이오드 회로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패시터든 인덕터든 전력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소비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과서상에서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커패시터 역할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요. 인덕터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DC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쓰는데 커패시터만 가지고 충분하다. 자, 한번 여기서 커패시터 끌어볼까요? 리플이 많이 뜨네요. 네, 확실히 커패시터가 리플을 제거하는데 최고고 이 용량값은 커야 되는데 이 용량값이 크게 되면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지로 인한 이 다이오드라는 이 회로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을 최대 이 전원이 파워가 연결됐을 때 커패시터나 다이오드나 회로 등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로우 블로우 아웃 퓨즈를 쓰고 있다. 퓨즈라고 해서 얘는 서지를 갖다가 방지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휴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거 갖다가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는 거의 안 쓰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가 장점이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양전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전원이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120V 60Hz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120V 60Hz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양전원을 좀 잠시 설명할 때 이 양전원은 이 트랜스포머, 이거 센터탭 트랜스포머가 양전원을 갖다가 설계하는 데는 얘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먼저 번에 했던 그 전파 정류기를 응용해서 양전원 전파 정류기를 한번 설계해 봤습니다. 더블 파워는 오디오 앰프에서는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쓰였고요. 이 더블 파워를 쓰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푸시프 특성에서 효율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아스를 잡았을 때 드리프트 현상을 제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전원을 쓰게 되면 오디오 성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양전원에 대한 그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120V 두 개를 해서 여기 센터탭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두 개의 전원이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120V, 120V 두 개 연결해서 바깥 84V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스코프를 한번 볼까요? 자, 요게 A 전압이고요. 요게 C 전압이 요겁니다. 그럼 여기 이 전압은 하나 요쪽이고 하나 이 밑에 전압입니다. 자, 여기서 회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원이 들어가서 여기 하나의 회로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하나의 회로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의 전원이 발생하고 여기 하나의 전원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는 여기 나오고 하나는 여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다 키워봐야겠네요. C 전압,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압 하나 걸고 지금 여기 두 개를 전압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요 전압이고 하나는 여기 전압입니다. 이쪽에 지금 커패시터 연결해 볼게요. 자, 커패시터 연결하니까 하나가 지금 정전압이 나오네요. 이렇게 높은 전압이 나옵니다. 그럼 이쪽에 전압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 연결해 보니까는 여기도 같이 플러스 전압으로 또 높은 전압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 다이오드 방향을 이렇게 잡아놔서 그렇고요. 이 다이오드 방향과 이 회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밑으로 마이너스로 나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 양전원을 양전원 전파 정류기에는요, 오디오 앰프에 쓰게 될 경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파워 효율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그 메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전으로 다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 양전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 포토는요, 풀웨이브 렉티파이어입니다. 브리지 렉티파이어로 설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로 양전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정류기는 지금 브리지 렉티파이어거든요. 대부분의 정류기는 브리지 렉티파이어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 것들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자, 브리지 렉티파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브리지 렉티파이어는요, 여기 다이오드가 4개가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옵니다. 여기 플러스 그 마이너스 4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그라운드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어느 쪽이 플러스는 이 전류의 방향을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브리지 렉티파이어 동작을 시켜볼게요. 지금 라인 볼테이지는 이게 라인 볼테이지고요. 현재 요 전압입니다. 그럼 현재 요 전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하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하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고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저를 보니까 약간 여기가 풀웨이브가 되지만 약간 이렇게 드리프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리프트가 되는 거는 바로 다이오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웨이브하고 약간 그 차이를 두는 겁니다. 용어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풀웨이브하고 브리지 정류기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커피시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커피시터 연결하는 순간에 일정한 DC 전압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DC 전압이 83.4V가 83. 얼마가 나오네요. 여기는 지금 여기 60.3V가 여기는 시로치고요. 여기 시로치고 여기는 DC 값입니다. 시로치기 때문에 피크 값이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피크 값이.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부하를 먼저 걸게요. 부하를 걸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만 잠깐 볼까요? 부하를 딱 거는 그 순간에 전압이 뚝 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전압은 약 53V 거의 맞아 떨어지죠. 이 전압하고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DC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리플이 발생했어요. 리플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이 발생하고 여기다가 이제 인덕터를 달아볼게요. 인덕터를 달아보니까는 리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리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보니까는요, 이거는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데 거의 쓰이지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초크 입력 필터가 DC의 고품, 양질의 DC 전압을 만드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시뮬레이션 상으로. 자, 부하를 갖다 과부하로 걸어볼게요. 여기서 과부하를 거니까는 전압은 떨어지면서 리플은 좀 또 약간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인덕터가 있을 때가 없을 때하고. 그럼 한번 인덕터 용량을 한번 키워볼까요? 인덕터 용량을 따면 100Hz로 가볼게요. 어차피 시뮬레이션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네,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 상이고요. 나중에 제가 실질적으로 꾸몄을 때 인덕터가 어느 정도 영향이 주는지는 실질적으로 회로 꾸몄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